조언이 다 뒤에 나와, 뒤에. 네. 뒤에. 계속 봐주세요. 작년에 진짜 이 유병자 보험 알아보면서 엄청 많이 이제 골치가 아팠잖아. 그래가지고 나처럼 똑같이 이렇게 유병자 보험을 궁금해할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봤는데 우선 간단히 소개 좀.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 대리점 GA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험 설계사 최아름이라고 합니다. 1번으로 처음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제일 큰 거 실비보험이랑 종합보험 이렇게 크게가 있는데 이게 뭔지 이것도 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치.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주자면. 그치. 뭐 굳이 이제 따로 분류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내가 손해본 금액을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 상품인데요. 내가 병원비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병원비를 10만 원을 먼저 지불하고 그 병원비의 영수증을 청구를 해서 그 보험회사에 그 영수증을 청구하면 그 일정 금액만큼 보험회사에서 비례해서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 상품이고요. 또 뭐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이 담보가 좀 다양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운전자 뭐 이런 등등 특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통합해서 만들어진 그런 보험이고 뭐 실비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뭐 쉽게 말해서 뭐 암진단금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비 같은 경우는 비례해서 보상해줬다면은 이런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액적인 금액을 딱 이제 한 번에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유병자 실비보험 아니 일반인들이 드는 실비보험 뭐, 또 유병자 방금 했던 거 뭐 종합보험, 건강보험 있을 거고 또 일반인들이 드는 건강보험 또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좀 있을까?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 실비 같은 경우는 건강한 사람들이 드는 그냥 일반적인 실비인데요. 즉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의료보험 혜택이 있는 급여와 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 비급여로 이렇게 크게 나누게 되는데 그런 급여적인 부분은 지금 3세대 실비를 기준으로 해서 90%까지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비급여적인 부분은 80%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일단 유병자 실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보험료가 더 비싸요. 한 2~3배 정도 일반 실비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비급여 항목 뭐 예를 들어서 도수 치료나 뭐 가격이 좀 비싼 체충격파 치료 뭐 비급여 주사 뭐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돼요. 일단은 그렇게 보장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뭐 통원 치료 시에는 일단 자기 부담금이 일반 실비보다 더 비싸요. 2~3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쉬워요. 2~3배네. 그치. 보험료도 비싼데 안 그래도 보장해주는 게 조금 아무래도 유병자다 보니까 적은 편이죠.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 뭐 보험료랑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 금액, 보장 금액 이렇게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보험료가 일단 유병자용은 기본적으로 좀 더 비싸요. 또 비싸. 이거는 뭐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뭐 보험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통상적으로 한 3~4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 가입 금액, 한마디로 뭐 보장 가입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건강한 사람이 드는 암 진단금은 5천만 원까지 들 수 있어요. 근데 유병자용 건강보험은 뭐 암 진단금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돼요. 돈도 많이 내는데 최대한 또 들 수 있는 것도 가격적인 게 좀 그게 있다. 그렇지. 아무래도 유병자다 보니까. 유병자들이지 우리는. 그치. 좀 유병자가 좀 슬픈데 유병자 측면에서 볼 때 그래도 우리는 좀 비싸지만 젊을 때 빨리 이거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또 아니면 또 나이가 좀 많이 들으신 분들도 이거 좀 궁금해 하실 텐데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또 어떤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게다가 유병자이다 보니까 보험에 대한 니즈가 기본적으로 있는 편이에요. 그럴 수 있지. 그치. 불안하니까. 그치. 뭐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하고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보험은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이제 병력이 없을수록 가입이 유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보험회사가 사실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잖아요. 이제 영업이익을 이제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보험회사가 손해를 당연히 안 보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실비 같은 것들은 사실 이제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이 높은 상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아직 내가 건강하고 이제 병력이 없다면은 실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꼭 가입을 해두시는 게 조금 더 고객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내가 이미 유병자가 되었다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다른 합병증이나 뭐 다른 큰 병이 더 빨리 생기기 전에는 그런 내가 경제적으로 그런 리스크에 노출되기 전에 아무래도 빨리 가입을 한다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종합보험도 똑같이 그렇게 해당하나? 네, 뭐 종합보험도 이거는 또 유병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지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도 제가 또 다음에 질문을 또 뒤에 준비를 했어요. 네. 역시 조언 다 뒤에 나와. 네. 뒤에 있다는 거. 네. 그렇죠. 계속 봐주세요. 보험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뭐 수술비가 강점이고 또 어떤 회사는 뭐가 강점이고 이런 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럼 그 장점만 이렇게 똑똑똑똑 뽑아가지고 여러 개를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이익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뭐 궁금해가지고. 그치. 이제 물론 이제 보험회사마다 그 특약마다 담보마다 그 장단점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보험금 청구할 때나 뭐 내가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한 보험회사로 웬만하면은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좀 유리한 회사 쪽으로 나는 가져가고 싶다 한다면은 뭐 굳이 나누자면 진단비와 수술비 정도로만 나누시는 것 정도로 추천드립니다. 이거 참 내가 이제 궁금했었던 부분인데 좀 가격적인 좀 부담이 있다. 이런 분들 중에서 유병자 실비, 유병자 종합보험 중에 나는 딱 하나만 하고 싶다. 돈이 좀 그래서 그럼 하나만 한다고 하면 어떤 걸 추천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뭘 막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설계사로서 뭐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어쨌든 우리는 웬만하면 돈을 좀 합리적으로 쓰는 게 그래도 좋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병자용 실비보다는 유병자용 건강보험을 좀 진단비와 수술비 플랜을 잘 짜서 가져가는 게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실비라는 거는 내가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갱신되어서 내야 하는 보험료예요. 죽을 때까지 내야 하죠. 근데 이게 보험이라는 게 이제 확률적 통계이다 보니까 그 통계에 의해서 내는 보험료 수가가 다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60대 이후로 질병의 발병률이 확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도 60대 이후로 갱신이 되면은 이제 갱신 폭이 확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비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갱신이 많이 되면 실제로 뭐 30만 원, 4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갱신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구나. 그쵸. 이제 60대 이후로는 이제 병원비도 많이 청구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내라. 그쵸. 그래서 안 그래도 유병자 보험은 이제 보장 혜택도 좀 적은 편인데 보험료도 비싸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경제활동을 안 하는 그런 60대 이후에는 그 실비조차도 유지하는 게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내가 좀 젊다 아직 젊은 편이다 하면은 이제 진단비와 수술비의 플랜을 잘 짜서 이제 좀 유병자 건강 종합보험으로 잘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합니다 합니다. 그쵸,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가 유병자이다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당장 내가 낼 수 있는 것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이제 뭐 미래를 좀 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들을 이제 봐오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도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 이렇게 회사에서도 유병자 실비는 잘 사람들이 안 찾고 잘 판매 안 하고 그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실제로 일단은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이제 유병자용 실비는 정말 설계사들조차도 잘 권해드리지 않는 상품이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뭐 고객님께서 뭐 여력이 조금 되신다 하시면은 뭐 유병자용 실비와 종합건강보험 뭐 2개 다 뭐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안전적일 수 있다. 그치, 그래도 좀 더 나중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어적인 측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형 당뇨 환자가 있고 또 2형 당뇨 환자 이렇게 그치. 나눠지는데 그치. 이렇게 이 둘에 대해서 실비보험과 종합보험 이렇게 가입할 때 좀 제한이나 가격적인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그리고 또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1형 모를 수 당뇨랑 있죠. 2형 당뇨 환자 차이 우리는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차이랑 뭐 이런 가입 시의 제한이나 가격적인 차이가 있을까? 일단은 뭐 1형 당뇨는 뭐 저희가 앓고 있는 거지만은 뭐 인슐린에 의존한 인슐린 의존성 당뇨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뭐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의 저항성이 높아져서 생기는 그런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성인병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1형 당뇨가 훨씬 더 비율적으로 보면은 적어요. 일단 네,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유병자용 보험으로 같이 들게 되면은 보험 상품 자체가 다른 건 아니에요. 어차피 뭐 유병자용 건강보험으로 똑같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일단 제가 작년에 1형 당뇨인 아는 지인분을 이제 A사에 가입을 좀 도와줬어요. 가입을 좀 도와줬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다른 1형 당뇨인 뭐 지인분을 가입을 도와주려고 보니까 이제 올해 바로 1월부터 1형 당뇨가 유병자용 건강보험도 이제 인수 거절 대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이제 아무래도 2형 당뇨보다는 1형 당뇨가 위험률이 조금 더 높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안 되는 보험회사도 있지만 되는 보험회사도 아직까지 많긴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근데 뭐 1형 당뇨나 2형 당뇨라고 해서 뭐 보험료 차이가 딱히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다만 뭐 나이나 성별이나 그 외에 또 다른 질병이 있다든지 그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는 있죠. 그러면 종합보험 가입 시에 어떤 걸 그럼 좀 신경을 쓰라 이 정도